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유망바이오 15선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A급으로 해당 분야에서 뭐 국내 탑이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SC 제형 변경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두 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의 주가가 뭐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몇 년 새,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한 이래로 뭐 거의 최저점 수준이죠. 예, 뭐 저점 대비 한 25, 6%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거의 뭐 최저점 근방에 있는 셈인데요. 이 기업이 뭐 사실상 지금과 같은 어떤 포텐셜, 잠재력을 뭐 주가라는 게 이렇게 또 단기간에 반영을 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유동성 폭등장 2020년도에 이제 반영을 하면서 당시 이제 뭐 저점, 뭐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5,600원 저점 대비해서 한 20배, 20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엄청난 거죠. 엄청난 퍼포먼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12만 원 정도 고점을 찍고 현재는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한 3.5분의 1 토막?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락한 셈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두 건을 냈죠. 10대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머크로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기 동안 총 두 건, 인도 회사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 자회사 산도즈 이쪽으로 이제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약까지 이제 이뤄냈죠. 그만큼 이제 기술력 인정받고 있고, 또 이제 특허권이 풀리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그 제형 변경을 통한 이제 바이오베터 제품을 만들어서 특허권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 트렌드의 흐름이 명확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트렌드 속에서 또 이제 또 바이오시밀러 정책이 각국마다 이제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결국은 그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총 그 의료비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매출이 줄었으니까 의료비가 다운되는 효과를 얻었다는 게 이제 그 경험칙적으로 이제 통계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국 정부, 특히 이제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들을 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SC 제형 변경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실상 이 할로자임이 독점적으로 이제 어떤 해당 이제 품목에 대해서 그 어떤 폐암이면 폐암 이런 식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맺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못 맺죠. 그런 틈을 알테오젠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는 할로자임이 높은 그런 어떤 독점력을 통한 또 높은 수준의 계약을 맺었다면, 그래서 시총을 거의 한 10조까지 끌어올렸다면, 앞으로는 알테오젠의 잠재력을 보여주게 될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알테오젠의 시총은 현재 그 2조가 안 되죠. 2조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측면이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낮은 주가 수준은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 영역을 현재로서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제 머크로 기술 이전한 이제 이제 품목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임상에 착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수백억의 또 마일스톤이 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의 형태는요, 제가 볼 때는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뭐 2중 바닥, 뭐 3중 바닥 이런 식으로 좀 거치고 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알테오젠은 온갖 루머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많은 주식들을 누군가 갖고 싶은, 매집하고 싶은 그런 어떤 발톱, 의중을 좀 보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력적인 기업에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루머가 터지죠. 악성 루머.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대 주주 뭐 이제 카카오 이제 그 처남이죠. 카카오 이제 의장 김범수 장의 처남이죠. 스마트앤그로스 이제 대표이사와 함께 혁인우 씨가 이제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죠. 그래서 한 30% 정도 이제 주요 주주 잠겨 있고,
나머지 70% 가까이가 이제 아니고 외국인도 있군요. 예,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40% 정도 잠겨 있고, 기관들도 뭐 한 10% 들고 있지 않을까요? 50% 정도가 이제 유통 주식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개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털어내려는 어떤 의도성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기업 알테오젠인데요. 리포팅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내용들 체크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최근에 이제 산도스로 기술 이전한 내역을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포팅인데요. 현대차증권에서 알테오젠을 굉장히 깊숙이 자세하게 커버를 해오고 있죠. 엄민용 애널리스트님께서 산도즈와 함께 SC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진출이라는 제목입니다. 동사는 지난 12월 30일 공시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 바이오시밀러 자회사인 산도즈와 피아주사 제형 바이오시밀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마일스톤은 크지는 않습니다. 1,800억 정도. 근데 판매 로열티가 최대 2자릿수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할로자임의 판매 로열티 5%보다 높은 계약 조건을 맺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마일스톤보다는 앞으로 이제, 왜냐면 임상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을 전제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로열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조니 2조니 3조니 마일스톤 계약보다는 로열티 수준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일스톤 수준 가지고서 우리가 계약에 잘 맺었다 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산도즈는 2개의 추가 옵션 품목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산도즈는 8개 제품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 중이고 21년 매출 75억 달러 달성 및 22년 매출 성장 추정 중이다. 해서 고성장 중인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으로 뭐 결국 이제 셀트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경쟁사죠. 일단은 할로자임은 바이오마커 독점 계약 조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사업 확장이 불가능하여 동사만 알테오젠만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임상 1상과 3상만으로 품목 허가가 되는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승인이 또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이미 레드오션이 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노바티스와 산도스가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피아주사 제형의 바이오베터를 개발한다는 것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환자에게 병원 감염 위험 최소화하면서 짧은 투약 시간 및 입원과 간호인력 투입이 불필요하여 결과적으로 의료비용 감소하기 때문에 SC 제형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3차 계약사 이제 인도의 인타스에 이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산도즈와 또 한 번의 SC 바이오시밀러 계약을 체결. 다른 빅파마들과도 이제 협의가 순항 중으로 올해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 또한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계약서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머크의 키드루다 SC 제형 치료제는 현재 유럽 CMO를 통해서 PPQ 상업화 생산이 완료됨에 따라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23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 투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올해 초 임상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3분기는 키드루다 이제 SC 임상 1상 종료될 걸로 일정을 볼 수 있는데, 추가적인 마일스톤도 유입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머커의 2번째 후속 물질 임상도 개시 및 신규 계약 성공 시 올해 수백억에 달하는 마일스톤이 유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산도스 바이오시밀러 개발 원천 기술을 포함한 4건의 계약 체결 성공하면서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으로, 근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동사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섹터 내에서 탑픽을 유지한다. 그래서 탑픽이죠, 사실. 탑픽이고,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정책 또 SC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료비용 감소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는 점도 이 기업의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방향이라는 점,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최근 이제 유럽과 미국의 의료 비용 감축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정책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수요는 이제 계속 커지지만 가격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체 시장 규모는 줄어들게 되는데 많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또 이제 오리지널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살아남는 방법을 제형 변경, 바이오 베터, 또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산도즈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알테오젠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리포팅에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바이오시밀러들은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재편된 오리지널 시장을 타겟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빅파마들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과 함께 자사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오리지널 특허 만료를 대비해서 미리 피하 주사를 개발 중이라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면역 항암제 3대장 머커의 키트르다, BMS의 옵디브와 넬라틀리맙, 로슈의 허셉틴과 오크레부스, 얀센의 다잘렉스, 아미반티막 등이 모두 SC로 개발 중이라는 점이죠. 바이오시밀러가 대거 진입하는 시장에서 오리지널 보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SC 제형 개발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지죠. 왜냐하면 실컷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개발을 몇 년 걸리잖아요. 뭐 큰 돈도 들리고. 근데 그 오리지널 이제 그 시장이 이거 IV가 아니라 SC가 점점 이게 이제 30%고 이게 막 70% 이렇게 되는 거야. 실컷 한 3년 동안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거 만들 때부터 그냥 SC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두 개 동시에 그냥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피하 주사로 시장이 재편되면 혈관 주사 제형의 특허가 끝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빅팜들이 이 SC 이제 개발에 나서는 걸 볼 수 있고, 그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나타났죠. 할로자임과 얀센이 공동 개발한 자잘렉스라는 SC 제형 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IV 그리고 SC가 22년 10조 원 정도 매출을 볼 거로 추정되는데, 현재 다잘렉스 SC가 전체 판매량의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컷 이거 다잘렉스 이거 IV 특허 만료된다 해도 혈관 주사 제형 바이오시밀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뭡니까? 전체 시장의 15% 수준, 약 1.5조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더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업들이 막 수천억 들려가지고 개발했는데 이래 돼 버리면 완전히 꽝이 되는 거죠. 산도스도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오리지널사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시밀러사들도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는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회사들이 피하 주사를 이제 개발했지만, 이제 노바티스 자회사 산도스를 시작으로 이제 SC 제형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시장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점이 이번 계약의 흥미로운 점이라는 점이죠. 기존에 이제 머크라든지 이런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산도즈는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산도즈가 알테오젠과 어떤 품목에 대한 개발을 할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만약 아까 보신 그 다잘렉스 85% 시장인 피하 주사를 산도즈는 알테오젠을 통해 공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피하 주사 8.5조 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로자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점 계약이다. 무슨 독점이냐? 그 바이오마커. 우리가 이제 잘 헐투라든지 PDL1, PD1.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오마커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이 할로자임의 SC 제형 기술로 바이오시밀러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SC제형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위해서는 선택지는 알테오젠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테오젠은 앞으로 바이오시밀러사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바이오마커로 묶인 그쪽은. 그래서 결국은 이 알테오젠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할로자임이 당연히 높은 어떤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알테오젠의 가치가 재평가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알테오젠의 이제 그 시총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제 대표이사께서 또 이제 알테오젠 주주분들에게서 신년 관련된 뭐 올해 계획 이런 것들 썼는데요. 이제 주주 여러분의 관심 속에 알테오젠이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SC 그 플랫폼, 요게 이제 올해는 유럽 CMO를 통해서 상업화 단계 필수적인 PPQ 생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당사 계약 파트너사들이 ALT B4 제품을 적용한 자사 항체 치료제들을 출시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미 당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2개 업체들의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올해 초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즈와 네 번째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함으로써 일단 SC 제형 관련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레드오션 방불케 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당사의 SC형 바이오시밀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피아주사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바이오시밀러 경쟁사들과 차별화하는 확실한 대안임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또한 큰 의의가 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피아주사용 히알루로니다제를 가진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로 차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올해 또 기대되는 제품이요, 테르가제인데요. 이게 한국식약처에 이제 품목 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서 이게 이제 승인되면 창립 이래 최초로 자체 상업화 제품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한 3천억 이상 이렇게 팔리게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해외 시장 규모도 지금 1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좀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게 성형외과나 이제 뭐 피부과 이런 데서 그 피부 속 히알루로산 그거 이제 녹여주는, 그러니까 부종 완화라든지 통증 완화 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좀 기사 한번 볼까요? 매출 3,500억 정도 달성이 기대된다 해서 요게 이제 올해 승인 여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히알루로니다제는 피부 속 히알루론 산층을 녹이는 효소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에서 성형 시술이나 통증 경감, 수술 후 부종 완화 등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뭐 국내에서 이제 잘 임상하면서 임상 1상과 3상 결과만으로도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알테오젠 거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입니다. 인간 유래. 근데 지금 쓰이고 있는 것들은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 조직의 불순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레르기, 뭐 호흡곤란, 부작용 이런 것들이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테르가제는 유전자 제조업 제품으로 인간 체내 히알루로니다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거죠.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존 고가의 제품들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를 설정할 수 있다. 알테오젠 제품 출시 후 전 세계 시장 3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로 현재 내부적으로 시판 가격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히알루로니다제 시장은 현재 1조 원 규모, 점점 커져서 26년에는 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으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알테오젠의 첫 번째
자체 상업화 제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매우 기대가 크다고 하네요. 당사에는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우리가 잘 알듯이 알테오젠은 또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갖고서 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또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환자 모집이 완료될 예정이고, 어쨌든 예정대로 25년 중반 유럽에서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출시하는 목표대로 차근차근 잘 밟아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SC 제형이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머크로 이제 이전한 또 키트루다 SC 제형 그 임상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테오젠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커버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